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2장 프레일링 주제의 마지막 소주제를 다루는 날입니다. 그동안 프레일링을 계속 이어오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왔는데요. 오늘은 직업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제목을 먼저 적어볼까요? 페이지 87페이지고요. 제목이 직업 찾기예요. 오늘은 트랜서핑을 진로와 결합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진로 또는 직업. 그리고 트랜서핑, 넓게 보면 트랜서핑이지만 또 좁게 보면은 프레일링이죠. 프레일링을 진로나 직업에 적용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자기계발 분야를 좀 공부를 하시고 취업 준비를 해봤던 분들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트랜서핑에서 에너지 차원에서 그리고 프레일링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공 팁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떤 원리가 나와요. 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통하는가? 그것은 에너지적으로도 옳다. 그렇기 때문에 통한다. 이치가 맞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직업 찾기와 관련된 내용도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하는 이유가 에너지적으로도 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트랜서핑을 배제하고 보면은 이거는 내부 의도에 속한 자기 개발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은 성공을 지향하는 거고요. 누구나 성공을 지향하고 성공을 원하겠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갖기 원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기 원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트랜서핑을 배제하고 보면 이 목표는 누구의 목표다? 타인의 목표일 가능성이 있다. 타인의 목표는 누구의 목표다? 펜듈럼의 목표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진로나 직업 찾기에서 벗어나서 트랜서핑을 적용한, 프레일링을 적용한 직업 찾기를 해보자, 이 얘기인데요. 특별히 오늘 얘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트랜서핑을 적용해서 나만의 목표라고 그러죠. 나만의 목표. 이것을 영혼의 목표라고도 하죠. 보통 이걸 성취한 사람을 뭘 찾았다고 그래요? 천직을 찾았다 이러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펜듈럼은 조직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 조직들, 직장들 이런 것들이 다 그 배후에 펜듈럼이 있고 펜듈럼을 통해서 또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또 조직에 취업할 수도 있고 그러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다만 휘둘리지 말자는 것이지 펜듈럼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트랜서핑을 이용해서, 프레일링을 이용해서 이러한 펜듈럼의 조직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일을 잘해서 성취해내는 그런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구별하셔야 될 게 이 트랜서핑이나 프레일링을 배제하고 보셔도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 방법적인 면만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펜듈럼에 휘둘리느냐 아니면 펜듈럼을 갖고 이용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펜듈럼을 이용한다면 이 조직에 들어가더라도, 취업을 하더라도 넉넉히 들어가고 휘둘리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트랜서핑, 프레일링을 적용하지 못하고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우리가 꿈꾸는 목표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들어가서도 굉장히 힘들게 에너지가 빨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 프레일링을 적용하고 트랜서핑을 적용해서 직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사례를 제시한다 그러고 얘기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뭐냐면 펜듈럼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펜듈럼의 입장 또는 조직의 입장 또는 직장 또는 고용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고용인.
고용자 또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자. 회사의 입장에서 보자. 이 얘기예요. 보통은 뭐 우리가 어떤 기업에 회사에 취직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자신을 돋보이게 어필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그러한 자신으로부터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회사의 입장, 고용주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사람을 인재로 여기는지 그러면 나라면 누구를 뽑을 건지 그렇게 역지사지 하자는 얘기입니다. 역지사지. 네, 간단하죠? 네, 그게 왜 이거 프레일링과 관련이 있어요? 프레일링은 상대방의 중요성을 높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의 내부 의도를 건드려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부 의도가 나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프레일링은 누굴 관심해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관심하고 먼저 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직장하고 똑같아요. 이게 내가 구직자, 여기는 고용주, 회사. 그러면 이 회사에 가고 싶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 네, 내가 회사의 입장에서 고용주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내가 선발할 것이냐. 나라면 어떤 사람을 뽑겠느냐. 그 회사의 입장에서 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취업과 관련한 서적이나 강연이나 이런 것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찌 보면. 네, 이력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잘 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잘 썼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입장에서 원하는 이력서가 뭐냐 이거죠. 원하는 스펙이 뭐냐는 거죠. 네. 내가 아무리 스펙이 많아도 회사가 원하는 것과 안 맞으면은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경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역지사지 하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하죠. 끝이에요. 이게 다. 예, 나머진 책을 읽으면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강독을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심리면의 관점에서 부연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트랜서핑 강독을 계속 꾸준히 따라오시는 분들 중에는 연령대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적게는 20대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30대도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40대, 50대까지도 있습니다. 40, 50대가 의외로 많고요. 보니까 뭐 이번에 트랜서핑 신간이 나왔던데 원래 출간된 연도는 원서로 출간된 연도는 2012년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그 책을 구매한 연령대가 나와 있더라고요. 서점, 온라인 서점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보니까 40, 50대가 꽤 많이 이 책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제 역시 이 트랜서핑, 영상도 40, 50대 분들이 많이 계시고 20, 30대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 30대의 관심사가 뭐예요? 20대는 주로 이제 취업에 관심이 많고요. 30대는 이제 진로에 관심이 또 많아요. 왜냐면은 취업을 아직 안 하신 분도 있고 했더라도 이것이 정말 내가 평생 업으로 삼아야 하는 일인가? 이런 또 고민이 생기고 직장이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직장 내에 갈등이나 아니면 내 적성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또는 뭐 연봉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내가 이대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안정을 찾지 못한 분들이 이런 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진로 문제에 20, 30대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어찌 보면은 조금 허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맞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이 맞고요. 통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러한 취업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려움을 실제로 겪고 계신 분들은 이 책 내용을 읽었을 때 안 와닿을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현실이 그렇진 않잖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것이 예상이 돼요. 예, 특히 이제 한국에 지금 고용이 많이 불안하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고 이제 뭐 대기업에서도 공채를 이제 점점 뭐 줄이고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생 직장 개념도 또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 내용 소주제를 봤을 때는 그닥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다른 책에서 이미 다룬 내용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프레일링이나 트랜서핑이 적용됐다는 것은 에너지 차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에너지가 뭡니까? 에너지는 사람은 생각이 에너지고 그 생각은
산염체로 방사되고, 방사된 산염체는 이중거울의 법칙에 의해서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활성화하고 그 특정 섹터는 다시 현실로 물질화돼서 나의 현실, 환경으로 나타나고, 이 반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은 에너지다. 생각은 에너지다. 그래서 상상은 빛보다 빠르다. 생각이 먼저 가 있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본질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이러한 내용을 들었을 때 절박하신 분들이 힘들게 느낄 수밖에 없냐면, 절박한 분들은 일단 마음이 조급해요. 조급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빨리 나의 환경이 전환되길 바래요. 근데 지금 눈 뜨고 내 현실을 보면은 전환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품습니까? 마음 안에서는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런 또 의심이 올라오고, 또 세상에 대해서 불만, 자신에 대해서 자책, 후회, 또는 때로는 분노, 뭐 이런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로는 이걸 또 극복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러한 욕망이 점점점 커지게 돼요. 점점점.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기대가 커지는데 이 기대가 의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로또를 확인하는 기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거라는 기대를 막 하다가 안 되면은 막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또 이거 됩니다라고 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안 되는 걸 보면은 되게 멀대요 하면서 또 화를 냈다.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것을 머리로 했다는 거죠. 진짜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진짜 내 마음은 뭐예요? 걱정되고 의심되고 불안하고 빨리 이 상황이, 내 현실이 반전됐으면 좋겠고, 이게 내 진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진짜 마음을 먼저 충분히 다루고 인정하고 그리고 현실을 자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거대로 갖고 있으면서 덮고 싶은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을 방사한다면 어떤 게 진심입니까? 마음, 감정, 느낌이 진심이잖아요. 이게 방사되는 거예요. 이게 산염체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런 현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알지, 나도 알지. 그런데 그 생각만으로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걸 찾고 또 안 되니까 또 원망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거거든요. 직업 하나만 가지고도. 진정으로 우리가 트랜스서퍼로서 자신의 영혼의 목표를 찾아서 정말 천직, 일과 삶이 하나 되는 거, 진짜 밤새워서 일을 해도 일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 즐거운 거, 이런 길을 찾는 게 이제 트랜스서퍼의 진정한 영혼의 목표를 찾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자면은 펜듈럼에게 많이 지금 휘둘린 상태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직업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갭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무작정 적용하려고 하면 또 실패, 또 실수, 또 좌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원인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랬죠. 그 사람마다의 성향과 그 다음에 어떤 능력과 또 환경, 주어진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서 거기에 맞는 것을 또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치는 동일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20, 30대 분 또는 40, 50대 또는 50대일 수도 있죠. 뭔가 이직, 전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기존에 이제 그 자기 개발 쪽으로 보시면은 온갖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강연들이 있고 훌륭한 강사들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진로와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릴게요. 뭐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찾으면은 뭐 유튜브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새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왜 새는 구멍이 있어요? 트랜스서핑을 적용하지 못할 때 뭐가 들어옵니까? 펜듈럼이 들어와요. 펜듈럼이 들어와서 계속 새는 구멍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중요한 건 맞는데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확신을 못 갖는 또 그러한 딜레마가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천천히 여러분들이 실패를 통해서 확인하고 배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의 핵심 키워드, 한번 적어볼까요? 직업 찾기의 키워드는 슬라이드 기법. 슬라이드 기법은 다른 말로 이제 심상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서로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슬라이드 기법과 고용인 또는 고용주, 이 관점에서 생각하자. 이제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역지사지라고 그랬죠? 역지사지하라. 고용인, 고용주의 관점, 회사의 관점에서 생각하자. 그리고 뭐다? 슬라이드, 심상화를 적용하자. 이 두 가지가 직업 찾기에서 트랜스서핑을 적용한 것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직업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습니까? 몇 가지 그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이어야 된다. 한마디로, 뽀대가 나야 돼, 뽀대가. 기왕이면은 대기업. 기왕이면은 남들이 말하면 알아주는 데 있잖아. S사, 이런 거. 중소기업이 아무리 알차도, 그래도, 역시 대기업이 최고지. 남들이 알아주는 거.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지. 이런 거. 또는 부모님이 선호하는 직업. 부모님이 또는 요구하시는 직업. 또는 강요하시는 직업. 이런 직업을 또 가질 수도 있어요. 부모에 의해서. 자. 또는 뭐요? 이제 안정적인 직업, 소위. 안정적인 직업. 그래서 이제 밥통이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철밥통. 철밥통. 그래서 공시를 보기 위해서 이제 노량진에 이렇게 또 머무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연봉이 높은 직업.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돈이 최고야. 돈 많이 주면은 난 무조건 돼. 자, 이런 거. 보통 이제 이런 게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데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유망한 거, 앞으로.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죠? 여기에.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다 뭐예요? 외적인 거라는 거, 외적인 거. 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한 거. 남들의 의견에 따른 거. 내적인 게 고려됐냐? 이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내적인 거 고려되고 나서 이런 게 포함된다면 상관없는데, 내적인 요인이 고려가 안 됐어. 예를 들면은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적성이죠, 적성. 진로를 찾을 때는요, 능력과 적성, 흥미, 이 3박자가 맞으면 이것을 가장 좋다고 얘기합니다. 능력은, 이것은 타고나는 게 있고요. 습득되는 게 있죠. 습득되는 걸 이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능력. 기왕이면, 능력을 갖춘 것, 타고난 능력이 있는 것, 남들보다 더 쉽게, 더 많이,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면 훨씬 좋겠죠. 그 다음 적성이 뭡니까? 기왕이면 나의 빛깔에 맞는 것, 내 성향에 맞는 것. 그래서 뭐 이것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제 사회형이 있고, 뭐 기술형이 있고, 뭐 탐구형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아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술형, 뭐 기업형 이런 건데, 이건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6가지 C네요. 리아색. 리아색이라고 해서 6가지 직업 적성 유형이 있습니다. 뭐 성격 유형하고 비슷해요. 저는 AI입니다. AI. 예술형, 탐구형. 이 2가지가 나왔어요. 사실 예술형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전 이제 이 적성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기왕이면 이게 맞으면 훨씬 좋죠. 적성에 맞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적성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가 습득을 하면, 기술을 습득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왕이면 흥미가 있어야지. 흥미가 뭐니까 재밌어야 돼요. 일단 재밌어야 돼요.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직업을 찾을 때 고려하는 내적인 요인인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게 뭡니까? 트랜스서핑 차원에서, 에너지 차원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너의 목표냐, 영혼의 목표냐 이거죠. 영혼의 목표. 영혼의 목표냐, 아니면 펜듈럼이 주입한 목표냐. 부모가, 세상이, 사회가, 교사가, 선생님, 스승님께서, 교수님께서 추천한 이런 거냐.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냐. 아니면 누가 뭐라든지 정말 내 안에서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설레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그러한 영혼의 목표냐 이거예요. 그것이 일치됐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직업은 여러분들께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요. 근데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아예 이걸 모르고 찾지 않겠다 하고 적응하면 그런 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게 비집고 올라오는데 이것이 괴롭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갈등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인 갈등. 그러면 이걸 덮거나 해결해야 돼요. 덮어도 돼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냥 덮고 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 그래서 직업이라는 거, 진로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단지 우리가 돈 벌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위계에서도,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서도 가장 상위 욕구가 뭐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잖아요. 자아 실현 욕구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아 초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아 실현 욕구라는 게 뭡니까? 남들이 알아주고 세상이 알아주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안정되고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도 결국엔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하고자 하는 거,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아실현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게 바로 이런 내적인 요인을 이제 중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3, 4, 50대 막 이때 이직 고민, 전직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게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미뤄뒀던 꿈이 도저히 지울 수 없어서 뒤늦게 뭐 갑자기 귀농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해외로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뒤늦게 무슨 뭐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증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대학을 심지어 다시 들어간다든가,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옛날에 이제 아주 유수한 대학교에 이과를 나왔어요. 아마 수학과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잘 취업을 해서 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뭐 가정 환경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꿈을 도저히 지우지 못한 거예요. 이루지 못한 꿈, 지우지 못한 꿈. 결국은 뭐예요? 이기지 못한 꿈이 됐죠. 그래서 30대 초반에 도저히 그 꿈을 이루지 않고는 내가 못 살겠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부족함도 없고 돈 버는데 문제도 없는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면은 안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30대 초반에 수능을 다시 쳐서 대학에 갔어요. 근데 그 대학이 뭐냐면 학과가 의대였어요. 완전 늦깎이로 간 거죠. 그래서 뒤늦게 의대 시험에 합격을 해서 또 이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찰 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정말 내가 하고자 했던 걸 이루는 자아 실현을 하는 경우죠. 그런데 자아 실현을 넘어서 자아 초월 욕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자아 초월 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영혼의 목표거든요, 사실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은 하기 싫은 거, 자유롭게, 기존의 이제 펜듈럼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미뤄뒀던 꿈을 이루고 싶다, 그런 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아 실현 욕구에 속하는 게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바로 영혼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목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갖기도 해요. 보통은 이런 사명감을 좀 띱니다. 근데 이 사명감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목표 관리할 때 뭐 나의 사명은 하고 막 적는 그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이제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이 지구에 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그것을 스스로가 일종의 소명 의식 같은 걸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고 또 이것을 막 이루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느끼는 거죠. 이것이 나의 길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 심지어 그 정도의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일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 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업을 찾는 여러 가지 관점들,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트랜서핑 직업 찾기, 프레일링을 적용한 직업 찾기는 뭐냐? 몇 가지 이제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책에 나온 걸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원하는 직업을 정해라. 원하는 직업. 직업을 선정해라. 원하는 직업을 선정해라.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타인의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여야 된다. 영혼의 목표여야 된다.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도대체 어떤 게 타인의 목표고 어떤 게 나의 목표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는데 그거 모르겠다고 할 때는요,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게 영혼의 목표인지 타인의 목표인지 고민하면 그것은 영혼의 목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내게 오면요, 그냥 알아요. 가슴이 그냥 펑펑 뛰고 못하게 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냥 가요. 예. 남들이 야 그거 안 돼 해도요, 그냥 가요. 그게 이제 영혼의 목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면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하고 싶은 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예. 정말 하고 싶은 게 모르겠다? 그러면 하기 싫은 거 안 하시는 거, 그런 쪽으로 선택하셔도 돼요. 네. 무난한 거. 네. 어쨌든 우리는 노예처럼 살면 안 되니까 에너지 빨리면서 살지 말자 이거예요, 최소한. 그런 식으로 이제 직업을 일단 선정을 하세요. 선정을 하시면 이때 이제 프레일링을 적용하고 트랜스포핑을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 직업을 선정을 하되 선택권을 사용해라. 선택의 권리, 현실의 지배자라고 그러죠. 우리는 현실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현실을 끌어오는,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마치 뭐랑 같다 그랬어요? 레스토랑에 가서 메뉴판에서 메뉴를 고르고 선택해서 주문하면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선택하라 이 얘기예요, 직업을. 네. 어디 가면 이 실력으로 어디서 날 받아주지? 이제 이런 고민보다는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아, 좋아. 이거 먹을래. 이거 할래. 이거 직업 고를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저항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야, 이게 말이 돼?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면 그렇게 하겠다. 근데 내가 지금 이제 20대 대학 졸업을 앞둔 사람이고 또는 지금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고른다고 되냐고. 그럼 내가 지금 외무고시를 보면은 외교관이 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하고 조율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리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조율이 돼야 된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원칙적인 얘기만 먼저 해드릴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포진돼 있으니까 구독자분들 중에는 상황이 어떤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직업을 선정하되 어떻게 선정해라? 네, 난 그걸 한다 무조건. 네, 이제 하게 돼 있다. 선택권을 사용해서 결정을 해라. 그것을 바로 의도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의도를 선언하는 것은 중요성을 낮춰야 돼요. 중요성을 낮춘다는 것은 의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최대한. 예, 확신이 올라와야 되죠. 그런 중요성을 낮춰야만 돼요. 그러니까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나는 저 일을 하기로 했어. 저 직장에 가기로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확고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신뢰, 믿음. 예. 그리고 지속하고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고 그러냐? 네. 사념을 방사하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는 물질 세계는 불활성이라고 그랬죠. 꿈의 세계와 다르고 가능태 공간과 다르게 현실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 제한을 받고 자연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물질화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리냐? 믿고 기다려라. 그것은 마치 음식을 주문하고 20분, 30분이 기다려도 나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안절부절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린다 이 얘기예요. 그런 원리로 기다려라 이거예요. 자, 이거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 한 항목이 저항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이 취업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마음속에 다져 나가시면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의심을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의심하면은 의심의 에너지가 진짜 에너지라고 그랬죠. 마음의 진짜 에너지. 진짜 에너지가 사념으로 방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취업을 할 때.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잘 안 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네, 굉장히 간절히 원한 만큼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쉽게 취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냥 쉽게 취직을 해요. 예, 노력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미친 듯이 하지도 않아요. 근데 취직을 쉽게 합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그 사람도 막 애를 쓰지 않아요. 대학도
반수해가지고 다시 옮겼어요. 조금 더 좋은 대학으로 옮기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혼자 독학을 했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네, 뭐 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뭐 막 애쓰지도 않아요. 그냥 천천히 그냥 잠 잘 거 자면서 하는데 굉장히 무난하게 풀리는 거예요. 무난하게. 예, 취업도 어떻게 그냥 원서 내고 이렇게 하니까 돼요. 근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었냐면은 중요성이 거의 들어있질 않아요. 어떻게 보니까 무심한 태도죠. 예, 무심한 태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예, 재밌죠. 어떤 분들은 기를 쓰고 해도 안 돼요. 예, 제가 아는 또 어떤 친구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려고 기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기를 쓰고. 예, 그것 때문에 막 뭐 술 먹어요. 막 그냥 하소연하고 난리가 나요. 그냥 막 왜 내가 거기 못 들어가냐. 왜 날 안 뽑아주냐 막 이러는데 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기서 어쨌든 세 번째는 이제 슬라이드 기법을 적용해라 이거예요. 이 심상화를 하여라 이거죠. 뭘 심상화해요? 목표의 심상화. 목표의 심상화는 결과를 심상화하는 거죠. 결과,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이루어진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네, 그래서 그 상태를 느끼는 거죠. 그 느낌이 생동감이 있고 그 느낌이 나를 즐겁게 해줘야 돼요. 네, 그럴수록 그것은 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 차원에서 미래에 될까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됐다 이미. 네, 이미 내 거다. 네, 그리고 이미 된 거기 때문에 입사했을 때 그 기분을 느끼는 거죠. 그건 마치 뭐랑 같아요? 대학 합격증을 받은 사람은 이제 아직 입학식 하기 전까지 가슴이 막 설레죠. 내가 이제 캠퍼스에 가서 내가 이렇게 지낼 생각을 하니까. 네, 그 기분. 근데 그게 설레죠. 왜요? 이미 합격증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입사가 된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심상화는 그 정도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심상화를 했는데도 계속 뭔가 불안하고 의심이 들고 이런다? 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불편한 느낌이 지속되면은 이것은 영혼의 목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굳이 영혼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만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해결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칙적인 얘기니까 해드리는데 이 한 항목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례별로 적용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 극복해야 될 문제가 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첨언을 해드립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목표의 심상화라는 것은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적용된 게 있다면 제가 이 심리 상담을 하는 게 정확히 이게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과 가는 것도 제가 다른 건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 심리학과 아니면은 대학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심리학과 가려고 대학을 가기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초점이 하나로 모아진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대학이라는 데 가려고 했다면 여기저기 이 학과 저 학과 안정권 이런 생각하면서 원서를 그냥 뿌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심리학과에 가려고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의 목표는. 다른 건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 책에도 그게 나오죠. 여러 가지 목표를 두지 말아라. 에너지가 분산된다. 에너지가 소진된다. 네, 그것은 마치 활을 한 번에 여러 개를 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에 집중을 하고 화살을 하나를 날려야 초점을 향해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목표를 하나에 집중시켜라 이 얘기예요. 저는 심리학과를 그런 식으로 했을 뿐 아니라 심리 상담을 하는 그것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심상화를 했어요. 근데 정확히 그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네,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제 이 심상화를 한참 목표의 심상화를 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맞네, 내가 그 심상화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네. 네,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행동을 하셔야 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욕망이에요.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행동을 하셔야 된다. 근데 행동을 하는데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내부 의도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부 의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내부 의도를 사용할 국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주 실질적인 절차에서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이력서 쓰는 거, 면접을 하는 거. 이런 부분은 자기소개서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확히 내 내부 의도를 철저히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쓰면서 시크릿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소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크릿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는 분들 중에는 내부 의도를 사용하는 국면에서 굉장히 결함이 많거나 아니면은 소홀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의도를 사용하는 국면이 있죠. 프레일링을 적용하는 국면. 그게 뭡니까?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지만 그때 어떤 관점으로 해야 돼요? 네,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자기 관점에서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역지사지, 회사의 관점, 펜듈럼의 관점, 조직의 관점, 고용주의 관점에서 나를 생각해봐라. 예, 그 사람이라면 뭘 원할까?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좋아요. 이런 태도가. 예를 들면 시험 보시는 분들, 예, 시험 잘 보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시험 잘 보는 비결은 내가 시험 출제자라고 생각하고 예상 문제를 내보면은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예, 예상 문제를 내보세요. 내가. 마찬가지예요. 원리가.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해요. 마치 파리나 벌이 창문에 부딪히면서 열려져 있는 문을 못 찾는 것처럼. 예. 멀리 큰 관점에서 내다보면 창밖에서 건물 밖에서 이 창을 내다보면 이 틈이 보일 텐데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본단 말이죠. 그게 있어요, 여러분. 직장,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은 펜듈럼을 등에 업고 있고 전형적인 펜듈럼의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펜듈럼 입장에서는요, 스페셜리스트를 원하지 않아요. 그 제너럴리스트라고 그러죠. 예, 잘 적응하는 사람을 원해요. 조직의 부품으로서 기능을 잘하는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잘 따라주는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필을 많이 한다고 해서 뽑히는 게 아니에요. 유능하다고 해서 뽑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의 생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잘나서 조직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조율하기 싫으면 그분은 진로를 바꾸셔야 돼요. 예, 거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정말 뛰쳐나와서 그런 분들은 영혼의 목표를 따라서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예, 예,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이제 뭐 조직에 적응을 하면 하겠는데 워낙 까다로워서 이상한 조직은 싫어해요. 예, 정말 제대로 된 조직이 아니면 예, 차라리 안 하고 만다 이런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웬만한 건 혼자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일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부 의도에 맡겨라. 예, 외부 의도에 맡겨라. 그건 뭐예요? 진인사 대청명. 예, 내가 할 걸 다 했으면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거.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외부 의도에 맡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주문을 했으면 나오는 건 당연한 이치다. 시간이 걸리는 건 걱정하지 말아라. 갖다 줄 테니까. 옆 테이블에서 맛있게 먹는데 나는 주문한 게 안 나왔다 그래서 울고 있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아라.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맛있는 음식이 곧 나올 것이니까. 아셨죠? 네, 이것을 훈련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치는 단순한데. 그죠? 말로는 이해하겠는데 정말 현장에 가서는 예, 이게 이제 이 마음을 어찌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내부 의도 쪽으로 또 기울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이 환경과 싸우려고 하시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삶이 투쟁으로 바뀌는 거죠. 20, 30 지나면서 삶이 투쟁으로 바뀌고 뭔가 성취를 하더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이제 또 삶을 투쟁으로 버티고 그런 삶이 이제 40대, 50대까지 가면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좀 허망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 조직의 부품으로 내가 길러졌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 30대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회 초년생이거나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40대까지도 뭐 괜찮습니다. 이직이나 전직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본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자. 기울여 보시라, 관심을 기울여 보시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 사회는요, 이 한국 사회라는 것 자체, 한국의 문화 자체도 하나의 펜듈럼이잖아요. 이 한국 사회라는 펜듈럼, 그러한 현실적 제한점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랜서핑 원리라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또 각 나라마다 또 사회 시스템마다 적용해야 되는 국면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뭐 남한에 계셔 있는데 북한에 계신다고 그러면 전혀 다른 시스템이잖아요. 트랜서핑을 적용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제약 조건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 예, 그래서 한국 사회의 제약이 뭐예요? 이제 학벌, 나이 이런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걸 무시할 수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조율을 하면서 적용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예, 지나치게 이제 현실주의자가 돼버려서 예, 소위 말하는 현실주의자가 돼버려서 이런 에너지고 뭐고 에너지 원리고 뭐고 본질이고 뭐고 의미고 뭐고 가치고 뭐고 난 모르겠다. 예, 그냥 늑대처럼 살겠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가 먹히는 세상, 예, 난 투쟁하면서 살겠다. 뭐 이렇게 간다든가 아니면 현실적인 것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완전히 그냥 뭐 도인처럼 그냥 집안에서 명상만 하고 그냥 뭐 시크릿만 한다고 됩니까? 근데 그렇게 또 빠지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망상이라 그래요. 망상.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바로잡아 드리고 싶어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고, 좀 심한 잔소리는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에서 하려고 그래요. 이제 여긴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거고 또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예, 직업 찾기, 프레일링 적용해서 직업 찾기 이것은 뭐 알고 보면 별거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트랜서핑의 관점은요, 마음의 태도를 다루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 뭐 이런 어떤 걸 사회적인 스킬을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건 충분히 갖춘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안 갖췄으면 그걸 갖추셔야 돼요. 예, 근데 이걸 갖췄다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리와 같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뭐다? 더 좋다. 예, 이게 트랜서핑의 규칙이잖아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예, 확언으로 하셔야 돼, 자꾸.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예, 여러분, 안 되면 더 좋은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면 더 좋은 거예요. 예, 되면 좋고. 예, 그러니까 안 됐을 때 어때요?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유를 몰라? 예, 이유는 당장 몰라. 그래도 괜찮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진짜 그럼 좋은 일이 생겨요. 예, 그리고 안 된 게 정말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저도 이런 경험을 했죠. 예, 저도 이러한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좀 노력한 부분이 있는 어떤 것도 있었어요. 한때는. 예, 근데 어떻게 도 안 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안 되길 천만 다행이다. 예,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흐름을 모르면 이게 흐름이 왜 와요? 흐름이 가지 말라고. 예, 여기 가지 말라고 흐름이 왔어. 그럼 가지 말아야 돼. 근데 내부 의도로 애써서 부딪혀서 저항해서 들어가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흐름을 살피고 외부 의도를 살피는 사람들은 흐름에 따라 가다 보면은 이 말이 뭔지 알아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예, 근데 내부 의도만 갖고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돼야 돼. 안 되면 망했다. 안 되면 끝이다.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안 돼도 문제, 돼도 문제예요. 돼도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잉여 포텐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이치를, 벗어나서 이치를 무시하고 어기면서까지 어떤 것을 성취한 사람들은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예. 그 왜 조씨 집안의 모민 씨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도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예,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그렇게 생각해서 눈앞에 있는 게 잘 풀린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또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반드시 역풍이 오게 돼 있습니다. 부메랑이 반드시 날라와요.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뭐 이런 정치적인 것을 사용해서 뭐 사내 정치를 이용해서 아니면 인맥을 이용해서 아니면 이제 대선 시즌이잖아요. 그럼 이제 또 숟가락 얹는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런 거 이용해서 직업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많이 보는데 제가 항상 주의를 줍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잘 돼도 문제다. 예, 되면 문제고 안 돼도 문제다, 그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걸로 여러분들의 중요성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찾으시고요. 원하는 직업을 당장 못 찾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직업은 기본적으로는 돈 버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돈 버는 거니까 돈 잘 벌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거를 일단
감사히 여기시고요. 그것으로부터 이제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거지. 네, 자꾸 다른 데 바라보면서 비교해가지고 막 대박을 노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여기저기 뭐 투자하다가 큰 손실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음의 태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쉽사리 여러분들이 움직이다가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관문 한 관문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책은 잠깐만 보고 넘어갈까요? 책은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프레일링 마지막입니다. 책 잠깐 보기 전에 쉬었다 오세요. 네, 좀 피곤하시죠? 네, 왔습니다. 87페이지에 왔어요. 87페이지 중간 부분에 읽어볼게요. 당신의 잠재력은 오로지 당신 자신의 의도와 당신이 거기에 부여한 중요성의 정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네, 이게 잘 안 와닿죠? 한 번에 읽으니까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잠재력, 네, 그 다음 중요성, 네, 그 다음 의도. 이 세 가지 단어의 상관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 여러분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런데 그 잠재력이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훈련하느냐의 여부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요성이 낮아져야 돼요. 그건 마치 뭐랑 같냐면 자 이걸 여러분들 수동 펌프 이렇게 이걸 누르면 시소처럼 물이 이렇게 길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중요성이에요. 중요성. 중요성이 낮아지면 뭐가 올라와요? 잠재력이 올라옵니다. 네. 중요성이 높아지면 뭐가 그래요? 잠재성이 내려가는 거예요.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싶으면 중요성을 낮추셔야 돼요. 중요성을 낮추면 잠재력이 올라와요. 네. 그게 뭘 뜻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다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부여하는 순간 긴장이 들어가고 의심이 들어가고 불안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초조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 잠재력이 안 올라와요. 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지 의도를 사용하고 선택권을 사용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믿고 또 심지어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을 지난 시간 얘기한 사면장을 주어서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고 허용한다면 중요성에서 내려간다면 잠재력이 이렇게 올라와요. 예, 오히려 더 잘 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 할 수 없어, 도저히 할 수 없어. 근데 너무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뭐, 못하는 부분도 좀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 그런데 하면 돼. 안 해서 그렇지. 난 하면 돼. 자, 그럴 때 어때요? 진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중요성과 잠재성의 관계. 아셨죠? 그런데 잠재성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플러스 뭐다? 의도를 사용해라, 의도. 중요성이 낮아졌을 때 의도를 뭐예요? 그게 한다 이거죠, 내가. 야, 나 짜장면 먹으러 간다. 그게 의도라고 그랬죠? 네, 욕망이 아닌 의도. 네, 자, 하자. 한다. 그리고 행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잠재력이 뿜어져 나온다. 잠재력이 뿜어져 나오면 뭐예요? 네, 아, 이 사람 저력이 있네. 얘가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 뭐 이런 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자, 87페이지. 밑에 단락, 맨 밑에 단락. 꿈에서는 의도가 즉석에서 작용하지만 물질계는 마치 타르처럼 불활성이 있으므로 그 실현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자신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지속성이죠, 지속성. 네. 네. 트랜서핑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 지속하지 못하는 것. 네.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 그 책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뽑아라. 그러면 뭐예요? 지속하라 이거예요. 지속하라. 네.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은 지금 1년 넘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거의 2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하신 분들 있습니까? 네, 꾸준히 따라오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요. 이 정도까지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뭘 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많은 분들은 오락가락 하던가 뜨겁게 타올랐다가 예, 금방 사그라들고 또 어딘가로 가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제가 원하는 것은 뭐 어딜 가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시라는 거예요. 꾸준히. 예, 이게 아니다 싶어서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맞다 싶으면 꾸준히 하시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물론 이것저것 하다가 진짜 내 걸 찾으면 꾸준히 할 수도 있는데, 예, 중요한 건 또 꾸준히 해봐야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트렌서핑, 여러분 그 받아들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으시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영상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제가 2편은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한 편은 따라오시라는 거죠. 네, 더 많이는 안 올려드리잖아요. 보니까 이제 좀 지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네. 뭐 바딤젤란드처럼 갑자기 뭐 이렇게 트랜서핑이 뇌에 들어와서 이런 사상에 꽂히신 분들이 아니면은, 물론 그러한 것도 사실은 그 꾸준히 쌓여진 무언가에 의해서 역시 자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 축적하지 않으면 이러한 큰 전환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쉬엄쉬엄 설렁설렁, 그러나 멈추지 말고 꾸준히 하라.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 저와 함께 꾸준히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멤버십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제 더 많은 영상을 보셔야 되니까. 88페이지 밑에 부분부터는 이제 역지사지해라 이 얘기입니다. 역지사지해라. 예. 92페이지.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 당신이 주문한 것이 올 때까지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의도의 순수성에 달려 있다. 당신의 욕망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균형력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의 발걸음을 방해할 것이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야 주문한 것이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주문한 것에 무관심할수록 그것은 더 빨리 이루어진다. 네, 아이러니한 거예요. 받고자 간절히 원했는데 안 오다가 에이 모르겠다, 뭐 언젠가 오겠지 했더니 예, 문 뚝뚝 두드리고 소포가 와 있어. 이런 경우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을 빼는 거. 트랜서핑은 펜듈럼에서 벗어나는 것은, 중요성을 낮추는 것은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 근데 이 힘을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힘이 빠질 때까지 환경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을 빼기 힘들 때는 힘이 빠질 수 있도록 그냥 부딪히는 게 답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힘을 빼려는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확 부딪혀가지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실패나 좌절 경험을 했을 때 힘이 빠지는 게 중요해요. 이건 좌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힘이 빠지는 거랑 좌절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93페이지. 네, 이제 면접에 대한 얘기가 93페이지에 나오고요. 계속 이제 취업과 관련한 트랜서핑, 프레일링을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94페이지. 목표를 향해 애쓰지 말고 과정 자체에 집중하라. 이거는 뭐냐면 결과에 집착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이제 뭐 목표 슬라이드를 상영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라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로 받으셔야 돼요. 결과에 집착하면 중요성이 들어가잖아요. 과정 자체에 집중하라. 예, 즐겨라.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진인사 대천명. 예, 진인사,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 하는 게 내부 의도, 중요성을 조율하는 거라면, 대천명, 이것은 의도, 외부 의도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죠. 자, 이제 95페이지의 마지막 단락 읽어볼게요. 이거 중요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만일 그 직장을 구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직장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 이거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이 이치를 적용하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밑에 읽어볼게요. 직장에 대한 생각들이 당신의 영혼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휴가를 가듯 일터로 나가라. 네, 정말 부러운 얘기죠. 근데 이게,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저항감이 올라오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휴가 나가듯이 일터로 나가는 것. 예. 그런데 이제 진짜 휴가 나가듯이 일터로 나갈 수 있는 일들은 이제 보통 자신의 일을, 자기만의 일을 만들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고요. 이제 조직은 어쩔 수 없이 펜듈럼이 많이 지배하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여기서 말하는 일터가 정말 휴가 나가듯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일 하는 거예요. 나만의 일, 1인 기업가가 되셔도 좋고 프리랜서가 되셔도 좋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시간을 많이 쏟았는데요. 2장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프레일링은 한마디로 트랜서핑을 인간관계에 적용한가라고 했어요. 인간관계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고립돼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우 실천적으로 적용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레일링을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고요. 항상 중요한 것은 기술, 기법, 방법이 아니라 태도,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예, 깊은 이 이치를 깨달으시고 이것을 마음 안에서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관점. 예, 세상과 인간관계와 나와 일과 모든 이 방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그것이 바뀌면 사실은 방법의 문제는 뒤따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자꾸 접하셔야 돼요. 읽고 영상 보고 적용하고 또 읽고 또 영상 보고 필기도 해보고 책 펴고 이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계속 새로운 게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그걸 재미로 여기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2장 다 마치고요. 이제 조금 광고를 드리면 게시판에도 제가 올려놓긴 했는데 멤버십 제가 오픈했어요. 멤버십 오픈했는데 정말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이런 트랜서핑 강독 계속 이어나갈 거고 약속했듯이 타프티 강독도 할 거고 또 이러한 영상 도움되는 영상 계속 올릴 겁니다. 그리고 오픈챗으로 무료 질문 상담 이메일로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활용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굳이 제가 멤버십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나는 심리맨의 잔소리를 좀 듣겠다. 그리고 심리맨을 좀 응원하겠다. 이 정도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셔도 실망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굳이 오셔서 실망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이 컨텐츠만으로도 여러분 제가 계속 제공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런데 잔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 예, 제가 여기서 다 말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얘기,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사례들, 이런 거 말하기 힘든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굳이 뭐 들어서 기분 나쁠 것 같다 그러면 오지 마시고요. 예, 필요한 분들만 오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음성으로 광고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영상에 띄워놓긴 하더라도 음성으로는 멤버십 이제 권유를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음성으로 광고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또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게끔 제가 제공을 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마시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모든 분들에게 다 저는 평등하게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보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사용하십시오. 예, 상담, 유료 상담 또 하시는 분들 있죠? 필요에 맞게 하는 거예요. 다 필요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고요. 이제 주말이네요. 여기는 이게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8월이 이제 될 거예요. 자고 나면 이제 8월이 왔습니다. 이제 아주 뜨거운 여름이죠. 여기는 이제 겨울인데 따뜻해요. 그래서 내일은 바다 낚시, 배 낚시를 아는 분하고 갈 것 같은데요. 많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즐거운 배 낚시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 너무 지치지 마시고, 시원하게 좀,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